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7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본 행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와 관련된 활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4개 도시 간에 주어져 있는 그 직행버스가 있는 그 노선을 나타낸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4개의 도시가 있고요. 이제 직행버스가 있는 그런 노선은 이제 두 도시 간에 이제 선을 그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직행버스 노선이 있는 곳에는 1,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는 0을 써서 이제 표를 완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행렬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선 그 탐구와 같이 행렬로 생각을 하면은 또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어진 노선을 이용해서 표를 채워보면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직행버스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천안에서는 전주와 대전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전주에서는 천안과 대전으로 가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대전에서는 이제 천안, 전주, 광주.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안동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앞에 표에서 제가 미처 여기를 도시를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의 이름을 잠시 헷갈린 것 같습니다. 표를 만들 때 네 번째 도시는 안동이 되겠습니다. 대전에서 안동으로 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동에서는 천안으로 가지 못하고 안동에서는 오직 대전으로만 직행버스 노선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행렬로 생각을 하면은 이 다음과 같은 행렬을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A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어진 4 곱하기 4 행렬을 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안에서 직행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도시들을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여기서 제가 2번 갈아탄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의도한 것은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제가 의도를 했습니다.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하고 이것이 제 의도인데요. 문제에 조금 이제 헷갈릴 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갈아타고를 이제 의도한 것인데요. 한 번 갈아타고가 의도한 것입니다. 뒤에 문제도 제가 3개의 노선을 이용하고 가 이제 문제이고요. 이 말은 이제 2번 갈아탄다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안에서 직행버스 2개의 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도시는요. 이것은 이제 행렬 A의 제곱을 이용을 하면은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을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것은 0110, 1010, 1101, 0010 이 행렬, 이것을 한 번 더 자기 자신과 곱한 것인데요.
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2에 1, 1, 1 그리고 1, 2, 1, 1 그렇죠? 그 다음에 1, 1, 3,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1, 0, 1이 되겠습니다. 네, 모두들 이 행렬을 계산을 해서 한 결과가 이렇게 저와 같이 나왔나요? 네, 그러면 천안에서 직행버스를 이제 2개의 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모든 도시를 구하면은 네, 지금 네, 순서대로 이것이 천안, 전주, 대전, 안동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썼는데요. 천안에서는 다른 도시 모두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천안에서 직행버스를 2개의 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도시는 여기 나와 있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이 숫자를 비교를 해 볼까요? 천안에서 천안으로 2번 가는 방법은 네, 천안, 전주, 천안 이것과 천안, 대전, 천안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가 이제 2가 나온 것이고요. 네, 나머지도 전부 각각 이제 한 가지씩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에서 여기 안동으로 가는 2번만에 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안동으로 2번만에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네, 그것을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버스를 3개의 노선을 이용해서 안동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네, 대전에서 안동으로 2번 갈아타고 가는 방법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네, 먼저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전, 천안, 대전, 안동. 이것이 한 가지. 또 대전, 전주, 대전, 안동. 네,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제로 행렬을 이용해도 실제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이번에는 3번 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렬 A의 3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행렬 A의 3승을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렬 A의 3승은 이것은 행렬 A의 제곱에 A를 한 번 더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A제곱을 위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것이 아닌데요. 네, A제곱 곱하기 A를 하고 싶으니까 A를 위에 쓰겠습니다. 네, 이것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첫 번째는 2고요. 두 번째는 3입니다. 네, 세 번째는 4, 1 이런 순서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아직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조 점선을 그리면은 조금 이제 처음에 곱셈을 계산하기가 이제 편한데요. 이제 익숙해진다면은 보조선을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행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3, 2, 4,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행입니다. 세 번째 행은 4, 4, 2, 3 이 되는데요. 예, 네 번째 행은 1, 3,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전에서 안동으로 3번 만에 가는 방법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안동으로 3번 만에 가는 방법은 바로 이 행렬 A의 3승에 이 3행 4열의 숫자가 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왜 앞에와 이제 다르냐 하면은, 네, 제가 앞에서 한 개를 이제 빼먹었기 때문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다면 대전에서 안동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안동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빼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을 이용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혹시 빼먹더라도 행렬을 이용해서 검산을 한다면은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시 간의 이런 교통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예,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잘 했나요? 네, 혹시 조금 그 원리가 더 깊은 원리가 궁금하다 혹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면은 확인하고 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렬의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이제 바로 우리가 1차식으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상당히 이제 유용한데요. 이제 1차식으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풀어서 쓰면요. 이것은 1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일 때 2x 더하기 3y는 5고 3x 더하기 4y는 7이다. 이런 간단한 연립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선형 방정식은 우리가 항상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선형 방정식을 행렬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제가 2, 3, 3, 4라는 행렬에 x, y를 곱했더니 5와 7이 됐다라는 뜻과 이것은 같습니다. 네,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이러한 행렬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에서 이제 기본행 연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행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행에 어떤 0이 아닌 실수를 곱하는 것이 두 번째 연산입니다. 세 번째는 한 행에 상수배한 것을 다른 행에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 3, 3, 4라는 행렬에 네, 첫 번째 기본 연산을 작용을 해서 제가 이제 네, 두 행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3, 4, 2, 3. 네, 이렇게 행렬의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어진 행렬에서 제가 이번에는 네, 두 번째 연산을 하는데요. 네, 이 행에 제가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3, 6, 8 이러한 또 새로운 행렬을 얻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 행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가 네, 어떻게 할 거냐면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요. 해서 이거를 2행에 더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행은 이제 그대로 하고요. 1행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을 2행에 더하면 이제 그러면 2행이 이제 1이 되는 것입니다. 네,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고요. 4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행 연산의 예입니다. 네, 그러면 기본 행 연산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렬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행렬을 간단한 형태로 썼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행렬에 0이 많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렬에 0이 많아지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셈을 계산할 때도 많이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행렬에 0이 많으면은 그런 행렬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한 행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렬에 0이 제법 있는 그러한 행렬로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네, 행사다리꼴이라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행사다리꼴은 이제 어떤 그 생긴 행렬을 말하냐 하면요. 이제 행렬이 쭉 있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벡터들이 0벡터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0으로 이루어진 행을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르는데요. 0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마지막에 놓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말하면 행렬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인 행렬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 별표는 이제 0이 아닙니다. 별표는 0이 아니고요. 별표는 0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숫자가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0이 아닌 그 숫자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다리꼴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밑에 부분은 다 0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행사다리꼴
그래서 영어로는 로우 에슐런 폼이라고 쓰여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런 별표에 나타나는 숫자는 절대로 0이 아닌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선행항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번에는 이 행사다리꼴이 몇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하면 우리가 기약행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행사다리꼴이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다리꼴에 미안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다리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선행항 밑에 0이 아닌 것이 또 올 수는 없습니다. 선행항 밑에 있는 열은 전부 0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다리꼴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각 행마다 첫 줄에 이제 선행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기약행 사다리꼴이라는 것은요. 이 선행항이 전부 다 이제 1이고요. 전부 다 1이 되고 그리고 이 선행항 위쪽으로도 전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쪽은 물론 0인데 위에도 이제 0이 되는 것. 위에도 다 0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은 우리가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을 적어보면요. 이제 행사다리꼴 중에서 이제 선행항이 1이고 선행항이 있는 다른 열의 모든 항은 0이 되는 여기 다른이 빠졌네요. 선행항이 있는 열의 다른 모든 항은 0이 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기약행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형 방정식을 이제 간단한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이나 또는 그런 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상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행렬을 기약행 사다리꼴로 변형시켜서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단계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주어진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고요. 이제 탐구를 통해서 또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본 이런 연립 방정식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형 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 방정식을 우리가 2, 3, 3, 4 x, y는 5, 7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의 첨가 행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 3, 5 여기는 이제 약간 구분을 지어주면은 우리가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4, 7 그래서 이런 행렬을 우리가 첨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주어진 이 행렬을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기약행 사다리꼴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기약행 사다리꼴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최소한 기약행 사다리꼴이려면은 아무리 커도 이제 0이 아닌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쪽을 먼저 0으로 바꿔주고 싶은데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자, 제가 일행에 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2행에 더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본행 연산의 그 세 번째 기본행 연산이죠. 그러면은 1행은 그대로 써주고요. 자, 2행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5 이것을 두 번째 행에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0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여기 왼쪽 아래에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것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2행에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 3, 5의 두 번째 행은 0, 1,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러면은 이제 우선 우리 행사다리꼴이 되었고요. 행사다리꼴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2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행에 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2, 0, 2, 0,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1행에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101, 01,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기약행 사다리꼴인데요. 네, 이것이 기약행 사다리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처음처럼 이렇게 여기를 긋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를 이제 첫 번째를 x, 두 번째를 y라고 생각을 해서 자, x 더하기 1x 더하기 0y는 1, 또 0x 더하기 1y는 1.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x는 1, y는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x는 1, y는 1이 처음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괜히 쉬운 방정식을 더 어렵게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변수가 더 많아지고 또 식도 많아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컴퓨터가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방정식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또 네, 변수와 방정식이 이제 적당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실제로 계산할 때도 이 가우스 소구법을 이용을 하면은 편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가우스 소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탐구를 같이 살펴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탐구는 건강을 관리하는 환자의 식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식단을 이제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칼슘, 마그네슘을 이제 필요한 양이 주어져 있을 때 음식을 각각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네. 선형 방정식을 해결하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결과부터 적어 보면요. 이것은 네. 그 필요한 음식의 양을 제가 이제 첫 번째 X, Y, Z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은 이제 편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렬로 생각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15, 35, 10, 20, 40, 15, 15, 45. 네. 이것의 음식을 각각 섭취를 X, Y, Z만큼 했을 때 이때 비타민이 이제 660이고 칼슘이 820이고 마그네슘이 750이 되는 이러한 선형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제가 가우스 소구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우스 소구법으로 생각을 하면 먼저 네, 다음과 같이 우리가 3 곱하기 4 행렬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기약행 사다리꼴로 이 행렬을 바꾸어서 방정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네, 일행의 마이너스 1을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2행에 더하면 자, 10, 15, 35, 660에 네, 마이너스를 더하면요. 0, 5, 5, 1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1행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3행에 더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45 마이너스 2분의 1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0 이것을 3행에 더한다는 의미인데요. 계산을 해볼까요? 네, 계산을 해보면은 0에 마이너스 2분의 15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5에 마이너스 2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3행을 이제 선행항을 1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네, 3행에 제가
15분의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 15, 35에 660이고요. 0, 5, 5에 160이고요.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5분의 2를 곱하겠습니다. 1로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 1 하고 곱하면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기약행 사다리꼴로 바꾸어 볼까요? 네.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10, 15, 35 하고 이행의 선행항을 먼저 1로 해줬어야 하는데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 1, 1에 여기가 32가 되겠고요. 밑에도 0, 1, 1에 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행에 마이너스 1 한 것을 3행에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을 우리가 0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15, 35, 660, 1, 1, 32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2행에 마이너스 15를 곱해서 이제 1행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에 0에 20에 연습장에 32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여러분이 48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660에서 480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이 됩니다. 네, 1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1, 1, 32에 00, 00, 00입니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네, 1행에 그 10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 2, 18, 0, 1, 1, 32, 0, 0, 0, 0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약행 사다리꼴입니다. 네, 기약행 사다리꼴이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먼저 여기 1이 이렇게 선행항이 나타나지 않는 열을 우리가 그런 선행항이 나타나지 않는 열을 우리가 자유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열을 우리가 자유 변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예로 들자면은 이거는 x 더하기 2z는 18, 또 y 더하기 z는 32. 이것과 사실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같은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z를 자유 변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이제 자유 변수는 이제 아무렇게나 놔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t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8 빼기 2t, y는 32 빼기 t, z는 t. 네, 이렇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자체를 해결할 때는 이제 t는 이제 아무 실수나 이제 다 되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그 양을 우리가 x, y, z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x, y, z가 다 이제 0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t는 0 이상인데 이제 9보다는 커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고 이제 이런 t 하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t가 5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t가 5라면은 x가 8, y가 27, z가 5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8, 27, 5 이렇게 섭취한다면은 실제로 섭취하는 양을 계산을 해 보면요. 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비타민C가 660, 칼슘이 820, 마그네슘이 750 이렇게 섭취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섭취를 하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t가 0 이상 9 이하이기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z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섭취를 하면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영양소들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요. 네, 이 세 번째 활동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네, 이번 7주차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